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런데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방산 관련 기쁜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러시아가 완전히 생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생양아치 짓을 하면서도 정말 어이없는 그런 공격 행위. 몰도바를 왜 건드립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말레이시아 FA-50 수주가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지난달 중순까지 한국에서 FA-50 성능평가를 마치고 재무부에 FA-50 구매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군 대표단의 한국 방문과 한국 현지에서의 FA-50 성능평가가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재무부에 기종평가 보고서와 36대 구매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복수의 말레이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10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한국 출장 결과 보고서와 예산 관련 문서를 제출했으며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해당 문건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툭 세리 히샴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경전투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라며 FA-50의 현지 평가와 가격 협상을 완료했고 해당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에 앞서 지난달 초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을 둘러보고 강원도 원주의 제8전투비행단에서 FA-50 전투기 시승과 성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현장 평가에서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차분 18대, 2차분 18대 등 총 36대의 FA-50 블락 20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는 약 15억 달러 규모로 대당 도입 가격은 약 55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화된 호크 200 계열 경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 각국의 8개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비교 검토했는데요. FA-50은 나머지 7개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지난 여름 단독 협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FA-50 도입을 승인하면 FA-50은 올해만 84대를 수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항공기 수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FA-50 폴란드의 48대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36대 해서 총 84대를 한 해에 계약을 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겠는데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여기에 딴지를 계속 걸었죠. 너무 비싸다 하고 이제 딴지를 걸었는데 10월 달에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표단이 와서 카이 사천에 있는 카이 공장 둘러보고 그리고 원주에 있는 제8 전투비행단 그게 이제 FA-50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FA-50 거기서 실제 타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집중 평가를 한 후에 온 김에 이제 가격 협상까지 하고 그 가격 협상한 것을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제출해서 자, 우리 가격 협상 이렇게 했으니까 비싸다 싸다 소리 하지 말고 승인해줘 라고 한 것이다 라는 건데 가격이 쌉니다. 55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자, 그러면은 요즘 환율이 갑자기 10% 이상 한 15% 오르다 보니까 550억 원이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만 해도 이 500억 원 채 안 되는 이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폴란드 수출 가격이 6,200만 달러 그러니까 대당 800억 원 정도.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대당 550억 원 정도. 그 말은 뭐냐? 옵션을 왕창 뺐겠죠. 그렇게 해서 이 fly away cost 그리고 프로그램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fly away cost는 완전히 그냥 이 딱 기체 가격만 이게 fly away cost고 여기에 프로그램 코스트는 뭐냐? 교육 훈련 그리고 일정 부분의 유지 보수 AS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여유 부품 엔진도 추가로 주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폴란드는 좀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기본만 가져가서 일단 재무부의 도장을 받고 난 이후에 나머지 추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상경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는가 봅니다. 우리 한국군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한국군 무기 도입 가격을 보면 동종의 무기를 도입한 다른 나라보다,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 상당히 싸게 도입하는데 우리 한국 방사청이 뭐 협상을 대단히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FMS로 주는데 미 공군, 미 육군, 미 해군이 자기네들이 사는 가격으로 사서 우리에게 파는 거니까 그건 뭐 다 똑같아요.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옵션, 부품을 몇 년치를 가져올 거냐, 엔진을 몇 개를 더 가져올 거냐,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는 왕성 빼가지고 나중에 경상경비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마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FA50 정말 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모부의 도장을 받고 수출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 FA50을 가지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 민병들 다 때려잡아 버리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름으로써 이 이슬람 세계에도 우리 FA50이 확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상 봉쇄 선언 후에 잠시 중단되었던 오데사항 곡물 수송 선단이 우크라이나 경비정의 호의를 받으며 출항했습니다. 마치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호송 선단이 흑해에 나타났는데 유엔이나 나토 차원의 호송 선단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공격을 빌미로 오데사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 곡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해군이 소수의 경비정을 동원해 곡물 수송선들에 대한 호송 임무를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1일 밝혔습니다. 이 호송 임무는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11월 1일 새벽 1시께 오데사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곡물 수송선들이 우크라이나 해군의 호의를 받으며 일제히 출항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현재 이들은 우크라이나 연안에 붙어 13척의 선박이 밀집 대형으로 흑해를 통과 중입니다. 이 같은 호송선단 방식은 해적이 출몰하는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선단 구성 방식인데요. 소식통들은 해적 소굴에서나 쓰일 법한 호송선단 편성이 21세기 흑해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아 수상 전투함에 의한 흑해 봉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부터 흑해 오데사 연안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고 여차하면 미사일을 쏘겠다며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위협을 단순한 언어적 협박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육군이 11월 1일 새벽 드니프로강 하구의 오차코프에서 곡물을 실은 바지선을 예인하던 예인선을 포격해 바지선과 예인선이 격침되고 예인선에 탑승했던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공해상에서 그것도 전쟁과 관련 없는 곡물을 실어나르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 행위인데요. 해외로 수출되어 인류가 유용할 식량을 인질로 삼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이 같은 전범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곡물 수송선 지금 뭐 봉쇄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 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 우기 아닙니까? 라스푸티차 기간인데 이 우기에 그냥 항구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험 산정 이런 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있으면 이 곡물 썼겠죠.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하는데, 자, 이렇게 호송선단 13척이 한 줄로 이렇게 서서 항해를 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빠져나가려고 터키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우크라이나의 해군 다 없어요. 그냥 경비정 조그만 거 한 100톤짜리. 여기에 이제 기관총만 달려있는 거.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미사일 쏘면 미사일 막아낼 수도 없고, 뭐 소나라든지, 뭐 어뢰라든지 이런 거 없어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잠수함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숨 걸고 지금 이 곡물 수송선들이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국제사회를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해서야 되겠냐? 그러면 이 배가 전부 우크라이나 배냐? 아니죠. 전 세계 각종 선주들이, 화물 선주들이 지금 이 수송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 지금 해군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열어줘서 터키가, 튀르키예가
이 나토 또는 유엔의 통제하에 다른 나라 해군이 들어와서 마치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하듯이 호송 선단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군들을 타국군 해군들을 넣어주든지 튀르키예가 그게 싫으면 튀르키예 자기네 해군들이 해주든지. 그런데 나토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유엔 차원에서 나토가 아닌 다른 나라 이를테면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 나토 아니죠. 그런 나라들이 하든지 하게끔 이 해협을 열어주든지 해서 정말 지금 이 곡물 가격 폭등하고 이게 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러시아의 이런 행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빨리 유엔에서 뭔가 물꼬를 터줘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격하지 않고 지금 또 이런 공격을 해버렸네요. 자, 여기에서 오데사로 바지선 같은 데다가 곡물 싣고 가던 선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드론으로 딱 보고 저거 우크라이나 배구나 하고는 포격으로 육군이 여기 아랫부분 이 반도에 있는 이 부분에서 포격으로 격침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민간인 조종 그 화물선 바지선 운행하는 그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거 드론으로 딱 보고 조준했으니까 민간인은 알고 조준했으니까 이거 명백한 전쟁 범죄죠. 정말 쓰레기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러시아.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그리고 빨리 국제사회 공론을 일으켜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유엔 차원에서 한국,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불러서 호송시켜야 됩니다. 나토 아닌 국가들.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양아치 같은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정말 또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해버렸네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무기도 공급한 적 없는 제3국을 공격했습니다. 몰도바 국경 마을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다수의 민가가 파괴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몰도바 영토에 떨어졌으며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다수의 민가가 파괴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몰도바 내무부가 현지 시각 10월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수도와 전기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 10월 31일 낮에 여러 발의 칼리브르 미사일과 KH-101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몰도바 영토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도바 내무부는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는 없지만 나슬라브체아 마을의 민가 여러 채가 파손되었고 일부 부상자가 확인되었다라며 러시아 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10일에도 흑해함대 수상함들이 발사한 칼리브르 미사일 3발이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를 향해 날아가는 과정에서 몰도바의 영공을 침범해 대사초치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미사일이 몰도바 영토에 떨어지면서 몰도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에 몰도바에 떨어진 미사일은 흑해 상공 폭격기에서 발사된 KH-101 또는 KH-55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에 피격된 러시아 미사일의 파편이 몰도바에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큰 폭발이 관측됐다는 점, 여러 채의 가옥이 폭풍 파편으로 파손됐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터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힌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오차는 순항미사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인 최소 50m에서 최대 800m에 달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 마을에서 직선 거리로 3.7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폭발한 이번 미사일. 아무래도 순항미사일계의 오차 범위 세계 신기록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죠. 몰도바. 그 몰도바도 사실은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 때문에 떨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 이 몰도바의 아주 일부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독립선언하고 우리는 러시아로 들어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기다가 또 러시아는 자기네들 군대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몰도바 칠 수 있죠. 그래서 몰도바 굉장히 지금 신경 예민해서 어떤 빌미도 러시아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리비우, 그러니까 폴란드 국경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죠. 도시죠. 그 리비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워낙 이제 서방에서 주는 무기의 어떤 집합 장소니까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칼리브르 미사일 쐈는데 몰도바 영공을 3발이 그냥 그대로 관통해서 날아간 겁니다. 완전히 뭐 명백한 영공 침범이죠. 몰도바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우습게 본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완전히 그냥 우습게 본 겁니다. 그래서 몰도바에서 러시아 대사 초치해서 항의도 하고 안 그러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몰도바 영토에 떨어져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했습니다. 이건 뭐 파편이 가서 떨어진 거 아니죠. 이 정도 폭발이면. 자,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그리고는 이제 파편, 폭풍 이런 거로 유리창 다 깨지고, 그리고 지붕 내려앉고 지붕 파손되고 여러 채가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뭐 사실은 러시아가 몰도바 쏘려고 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 마을이 어디냐? 그냥 3.7km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마을이에요. 그게 뭐 군사 기지가 있을 법한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에너지 어떤 시설들, 발전소들 이런 걸 그냥 일제히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이 겨울나기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스트레스를 올리는 이런 차원의 공격이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국경 지역에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가 있냐? 없었어요. 하다못해 변전소 없었어요. 그거 왜 갔냐? 그래서 리비우를 공격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이 미사일이 추진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국경마을 3.7km 여기 때리려고 하는데 이 3.7km 옆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냥 유도장치가 문제가 있고, 그럼 왜 이게 문제냐? 최신 미사일이에요. 최신 미사일. K701은 완전 최신 미사일입니다. 한 2,500km 날아가는 아주 고가의 스텔스 디자인까지 되어 있는 최신 미사일인데, 그 최신 미사일이라고 하는 놈이 가다가 추진체가 고장나서 엉뚱한데 중간에 그냥 추락해가지고 중간에서 터져버리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엉뚱한 곳에 가서 터진다든지. 아니, 미사일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순항 미사일은 마하 1이 안 되는 아음속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리면 그냥 요격되는 겁니다. 우리 여객기 수준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니까 걸리면 가는 거죠. 공대공 미사일에. 무조건 여객인 겁니다. 이거는 걸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쏘냐?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날아가는 대신 아주 저공비행을 해서 레이더에 안 걸리게끔 이렇게 날아가다가 정확하게 그냥 2m 곱하기 2m 창문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갈 수 있게끔. 왜? 위성으로 오차 보정하고 마지막에 스티커 켜고 뭐 온갖 이 유도장치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핀포인트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그냥 빨리 그냥 그러면서 엄청난 탄도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그냥 날려보내서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 터져도 저기도 영향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쏘는 게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니까 핵을 쓰죠. 완전히 뭐 핵은 여기 떨어져도 저기 다 죽으니까. 그래서 순항미사일은 정확하게 타격하는 건데 이게 그냥 800m 옆, 지금 여기는 3.7km 옆, 이게 러시아의 수준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고, 정말 러시아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이 정말 최악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그 엄청난 첨단 무기의 성능, 그 형편없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러시아. 까보니까 러시아잖아요.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